한국 문화가 잘 나가는 이유도 수호천사한테 물어봐 주세요. 이미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, 이미 파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, 그죠? 이런 것도 있었고, 그 예전에 그 부와 에너지를 묻어두고 갔다, 뭐 이런 외계의 메시지도 있었죠.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을 지켜야 된다, 국토가 에너지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유튜브이면서도 그 사실 통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참 많이 다루잖아요, 그죠?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삶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, 뭐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, 전 그런 게 있어요. 예전에 저도 이제 한때 막 극일주의에 가가지고 막 일본을 극복해야 되고, 그 일본 막 소위 말해서 일본 문화에 찌들어간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일본을 극혐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있었어요, 저도.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무튼 그 시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봤냐면, 어떤 사람이었더라. 한국이 어떤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, 뿌리 깊은 사회 갈등, 이 뿌리 깊은 사회 갈등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, 이렇게 어떤 일본의 어떤 학자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,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유독 갈등이 많잖아요. 뭐 무슨 뭐 남북의 갈등을 포함해서 뭐 무슨 뭐 정치의 갈등, 종교의 갈등, 남녀 갈등, 뭐 빈부의 갈등,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의 도가니잖아요, 우리나라는.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지?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, 그거를. 그래서 굉장히 막 부들부들 속으로 막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그러면서 그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갈등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잖아요. 사람 사이의 갈등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차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면 인간 내적인, 개인의 내적인 심리를 알고 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면 이 사회의 갈등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 채널에서 자꾸 막 통일이나 뭐 구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자꾸 다루는 이유가, 뭐 개인적인 관심사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. 제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런 내적인, 개개인의 내적인 갈등의 치유를 넘어서 이런 좀 우리 좀 사회적인 이 세상의 갈등, 우리 민족의 갈등, 뭐 국가적인 갈등, 이런 것까지 좀 다룰 수 있는, 해결할 수 있는, 치유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좀 열어보고 싶은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이 갈등의 최정점에 남북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. 남북의 갈등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런 주제를 많이 다뤄요. 또 물어보기도 하고.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다루면 또 왜 이렇게 영성 유튜버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느냐. 뭐 그런 소리도 가끔 하시는데, 아무튼 저는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. 갈등, 이 사회적인 갈등. 자,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왜 요즘 이렇게 한국 문화가 잘 나가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이제 뭔가 때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, 이런 거예요. 제가 아까 그 일본에 극혐하던 시절에,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아주 최고조였는데,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때는 말입니다, 일본 문화가 세상을 휩쓸던 시절이었어요. 막 그때는 뭐냐면 일본이 막 갑자기 이제 플라자 합의 이전에 그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기 이전에, 직전에 아주 그냥 막 일본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최강국이 되고 막 미국의 록펠러 센터 막 매입하고
미국의 핵심 부동산 다 사고 막 일본이 엄청나게 하면서 그때 일본 문화가 전 세계를 확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때 정말 막 질투나고 부럽고 막 그랬던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때 이상으로 세상에 퍼지고 있잖아요. 이게 뭔가 소위 말해서 어떤 구분이 어떤 국가적 역량이나 구분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좀 돌아왔구나. 저 이런 느낌을 느껴요. 물론 인정하지 않은 분들 있겠죠.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막 무슨 막 하루 자고 나면 막 정권이 바뀌고 막 탄핵하고 막 내란에 뭐 어? 뭐 이런데 뭐가 지금 이런 부분도 있겠죠.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칠 때 그때 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죠.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단단한 성처럼 이렇게 딱 굳은 성은 아래에 있는 사람 위로 갈 일도 없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설 일도 없어요. 아주 그냥 아주 작은 변화밖에 없죠. 자기 위치에서.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요동기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뭐 재벌이 되기도 하고 격동기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면서 또 옥석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야 이런 어떤 그 고정된 상태가 변화가 오겠죠.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막 지금 흔들리고 막 케이팝이 뭐 펼쳐지고 막 캐대헌 막 무슨 빌보드 차트 성령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혼란도 오고 이런 일도 오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좀 신기하지 않아요? 아, 요새 쌀이 부족하대요. 아, 그냥 쌀이 아니고 이제 비축미들 있잖아요.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막 김밥 먹고 막 무슨 한국 음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김밥 만들거나 이런 쌀들은 그냥 그렇게 햇쌀이 아니고 좀 한 전부비 비축미나 이런 좀 질 낮은 쌀로 하게 되잖아요. 단가도 있고 이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원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 먹어가니까 수출하니까 김밥 수출해가지고 김도 그렇고 김 구하기가 어렵대요 지금. 원체 세계적으로 뭐 돼가지고 참 세상 웃기지 않아요?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세상이 더 엉망이 돼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구분이 막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갖고 있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왜 파동이 이미 시작되었다,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, 그죠?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회원 공개를 올리긴 했지만 그 기운이 38선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 생각을 해요.